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왼쪽에 있는 아이콘, 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스몰 오브젝트의 밀리미터 선택하시고 한글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기 해서 출발을 해보죠. 프론트 뷰에서 항상 내가 어디서 작업하는지 확인을 먼저 꼭 해주셔야 돼요. 사각형 만드는 툴인 사각형의 두 번째 있는 아이콘 렉탱귤 센터 코너 명령을 클릭을 하시고 프론트 뷰의 중심점에서 출발을 할 거여서 0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중심점이 잡힐 거고요. 길이를 가로축으로 72 세로로 72 엔터 72 엔터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면 톱니바퀴 옵션이 있어요. 옵션 클릭을 하시고 중간쯤에 모델링 에이즈 삼각형을 여셔서 커서 툴팁 들어가시면 두 번째 있는 디스턴스가 꺼져 있을 텐데 기본은 저는 보통 켜주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걸 켜주면 어떤 설정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OK 버튼을 누르고 이 라이트 뷰에서 이 개체를 조금 왼쪽으로 한 1mm 움직이도록 할게요. 우리가 1mm 움직이려면 한 칸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드 스냅을 켜주어야 1mm씩 움직여지겠죠. 그리고 건볼 켜주시면 건볼이 나와서 쉽게 이동을 시킬 수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 라이트 뷰에서는 Y축이 되겠죠. Y축으로 화살표를 잡고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 -1 이렇게 숫자가 보이죠. 이렇게 숫자가 보이게 해주는 설정이 조금 아까 해봤던 커서 툴팁의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1mm 이동을 시켜줬어요. 이 선택된 개체는 그 4개가 다 변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익스플로드 명령을 실행을 해서 폭파시켜 주게 되면 각각의 변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가 되겠고요. 이 모든 변의 커브는 그 1차 함수의 커브이기 때문에 이 커브를 2차 함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커브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 중에 여기 사람 모양 첫 번째 있는 리빌드 커브를 다시 재조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포인트의 개수를 지금은 2개 차수가 1차인데 포인트의 개수를 3개로 만들겠다. 그럼 자동적으로 2차 함수로 바뀌어요. 3, 2 그리고 딜리트 인풋은 체크가 되어 있어야 그 원래 있었던 선은 삭제가 되면서 3포인트의 2차 함수로 만들어 줍니다. OK 누르시면 각각의 선을 선택했을 때 포인트가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전체를 선택을 하시면 포인트가 아직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 포인트 컨트롤 포인트 온 클릭을 하셔서 키시면 각 변에 포인트가 3개씩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박스 드래그를 해서 2개와 쉬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각각 4변의 중심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라이트 뷰에서 무브 명령을 이용을 할게요. 무브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텍스트 옆에 무브 명령으로 거리를 0에서 0 엔터 치시면 0점이 잡혔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12mm만큼 엔터 치시면 12가 설정이 되었고 수평 방향으로 왼쪽이니까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가면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진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 빈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꺼졌고요. 컨트롤 포인트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포인트 오프 하시게 되면 포인트가 꺼졌고요. 이 4개의 변을 똑같이 오른쪽에도 하나 미러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미러 명령 많이 써보셨죠? 여기 move 명령 중에 아래쪽에 미러를 선택을 하시고 뒤쪽 그 라이트 뷰에서 오른쪽에다 만들 거라서 중심점을 0 엔터 치시고
Shift 키 눌러서 위쪽이나 아래쪽 수직 방향을 만들어주고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방향에 똑같은 변이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퍼스펙티브를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큰 형태를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다가 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면을 만들어 줄게요. 면을 만들어 주는 기능들이 모여 있는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그 4개의 변 혹은 2개의 변, 그 2개, 3개, 여기 있군요. 이렇게 서페이스를 만들 건데 2개나 3개나 4개의 선으로 닫혀 있는 것을 면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4개의 변을 차례대로 선택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그 4개의 변을 따라서 만들어진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만들어야겠죠. 지금 코맨드 상태인데 한 번 더 똑같은 명령을 실행하려면 그 엔터키나 스페이스 바나 아니면 마우스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똑같은 고스트가 실행이 됐군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4개의 변으로 만드는 Surface from for Edge 선택을 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순서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순서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 서페이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쪽 2개의 서페이스에 만나지는 부분에도 아직 면이 없으니까 그것은 로프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면을 만드는 기능 중에 4번째 있는 로프트 명령이 있고요. 로프트를 이용을 해서 위쪽에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커브도 있고 서페이스의 그 엣지 선도 있고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든요. 꼭 커브를 선택을 해주세요. 커브 선택하시고 또 커브 선택하셔서 엔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면이 만들어졌고요. 이쪽에도 똑같은 명령을 수행할 거니까 클릭하셔서 커브 선택하시고 커브 선택하셔서 엔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이쪽에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시 똑같은 명령 수행을 하고 커브 엔터 오케이. 아래쪽에 그리고 혹시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똑같은 명령 수행할게요. 여기서 커브를 선택했는데 이쪽에 있는 커브를 이렇게 선택하면 엔터 누르면 이렇게 면이 꼬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선택하는 순서가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프트 명령을 수행할 때 여기를 클릭을 해서 커브를 했으면 그쪽, 그러니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같은 방향의 커브를 선택하고 엔터 오케이 하셔야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내 사방 면도 다 만들어졌으면 이 전체 오브젝트 각각이 좀 다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서 조인 해주시게 되면 조인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가 컨트롤 J인데 그냥 우리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조인을 하게 되면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돼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의 객체라는 건 즉 여기 레이어 창 오른쪽 아래 보시면 프로퍼티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얘는 솔리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레이어로 왔습니다. 이 객체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이제 솔리드를 조절할 수 있는 툴들로 그 변형을 시키셔야 돼요. 코너에 우리 그 필렛을 이쪽 네 코너에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페이스를 조절하는 툴 중에 여기 보시면 필렛 엣지라는 명령이 있어요. 필렛 엣지로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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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개의 변을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레디우스 값이 1로 되어 있죠. 1mm 너무 작아서 2.5mm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무언가가
여기 숫자가 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mm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컨트롤 Z로 언두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여기 필렛 엣지 선택하셔서 보시면 지금은 아까 2.5로 제가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바꿨다면 2.5 엔터에서 2.5로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각각 4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엔터 엔터 각각의 모서리에 이렇게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쭉 돌아가는 엣지 쪽에도 약간의 필렛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곽선 필렛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솔리드 개체 조금 아까 했던 필렛 엣지를 이용을 하시고 이번에는 1mm 엣지를 만들어 줄게요. 숫자를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1 엔터 치셨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인 엣지를 클릭을 해서 체인 엣지 상태에서 변 하나를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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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렛이 만들어졌고요. 뒤쪽에도 만들어줘야겠죠. 똑같은 명령이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동일 명령 실행 레디어스는 1이고 체인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체인 엣지 선택하시고 클릭을 하셔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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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하시면 이렇게 코너에 필렛 작업까지 한 몸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레이어의 커브를 조금 우리가 첫 번째 만든 커브를 좀 조절해서 넣도록 할게요. 커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커브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셀렉트 메뉴 중에 셀렉트 커브 선택하시면 앞뒤에 8개 만든 커브가 있죠. 걔를 여기다가 잡아 넣는 건 이 아이콘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 아이콘 클릭을 해서 넣고 형광등을 꺼서 커브는 안 보이도록 해줬습니다. 이제 프론트 뷰에서 좀 세부적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프론트 뷰에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서클 센터 레디우스 선택을 하시고 그 센터점은 원점을 선택을 할 거라서 0 엔터 치시고 그 반지름보다는 그냥 지름으로 만들어 줄게요. 현재 기본은 레디우스로 되어 있고 다이어메터로 바꿔 줄게요. 다이어메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의 지름을 66mm짜리 66 입력하고 엔터 만들어 줬고요. 똑같은 명령을 한 번 더 실행을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실행을 하고 이번엔 62mm짜리 엔터 센터점을 먼저 선택을 해야죠. 0 엔터 하고 62mm짜리 엔터 하시게 되면 66mm짜리 원과 62mm짜리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원 두 개를 전체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제 원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 원으로 이 개체에다가 프로젝션해서 커브를 만들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꼭 프론트 뷰에서 해야 돼요. 퍼스펙티브에서 하게 되면 퍼스펙티브에서 보는 방향으로 프로젝션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프론트 뷰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프론트 뷰에서 여기 프로젝트 커브라고 되어 있는 명령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셀렉트 커브 이 두 개의 커브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박스 들이기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이 다 끝났으면 엔터 그 다음에 요 개체를 엔터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퍼스펙티브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뒤쪽에 만들어진 프로젝션은 안 쓸 거기 때문에 빈 영역을 클릭을 하시고 박스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뒤쪽에 만들어진 프로젝션 커브는 딜리트 키로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원래 만든 원 2개, 요거는 커브 레이어에다가 여기를 클릭을 해서 넣게 되면 안 보이게 되겠죠.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지우지는 말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 2개의 선은 요 면에 정확하게 프로젝션 된 거기 때문에 그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내듯이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스플리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스플리트를 이용을 해서 Select Object to Split, 잘라낼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선택했어요.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해라.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엔터 했고 Select Cutting Object, 요 바깥쪽에 있는 원을 선택할 거예요.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하게 되면 그 원을 중심으로 그 오브젝트가 잘린 겁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면은 안 쓸 거기 때문에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서 뚫었습니다. 안쪽에 투영된 요 선은 우리 라이트 뷰에서 요 면에 지금 있는데 약 2mm 정도 뒤쪽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요 녹색 화살표, Y축 화살표로 이렇게 가면 2mm라고 숫자가 보이니까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죠. 2mm 뒤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로 가면 뒤로 2mm 이동을 한 거고요. 안쪽 원과 바깥 원을 이용을 해서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서페이스 기능 중에 로프트, 아까 써봤던 거, 여기 클릭을 할 때 당연히 커브도 나오고 물체의 엣지면도 나와요. 이럴 때 무조건 커브를 선택하셔야 돼요. 커브 선택하시고 여 커브 선택하셔서 엔터, 오케이 하시면 그 2개를 연결하는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커브도 정리를 할까요? 커브를 선택을 하셔서 커브 레이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항상 레이어의 커브들은 조절을 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커브를 이쪽 레이어에 옮겼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2개의 커브는 없는 상태예요. 요거 있는 상태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 안쪽에 있는 엣지 선을 이용을 해서 그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서페이스 만드는 기능 중에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라고 있어요. 솔리드에 있는 익스트루드와 다른 겁니다. 서페이스에 있는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 커브, 요 안쪽에 있는 선 선택을 하시고 커브가 선택됐으면 엔터,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엔터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뒤쪽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실린더가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디스턴스, 길이를 얼마로 할 거냐, 마우스로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9mm 하고 엔터, 9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9mm짜리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가 좀 뚫려 있잖아요.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그거는 서페이스의 2번째 있는 아이콘 플래너 커브가 평면상에 있는 커브를 서페이스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클릭을 하시고 여기 안쪽에 있는 선 클릭을 하고 엔터 누르시면 면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막혔으면 이제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라서 그걸 또 합쳐야겠죠. 그래서 전체 박스들에게 선택을 해서 조인 하시게 되면 당연히 하나의 개체로 솔리드화 되었습니다. 뒤쪽 몸체를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뒤쪽 방향에서 보셔서 이 서페이스를 지금 하나의 개체로 되어 있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면만 하나 띄어내려고 하거든요. 띄어내는 기능은 폭파시키는 명령어에 보면 왼쪽 마우스 버튼이 익스플로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Extract Surface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셔서 요 면을 선택을 하시면 요 면만 하나 따로 띄어낼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상태죠.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이 안 된 거는 살짝 가릴게요. 그 기능이 여기 하이드 기능에 있는데 네 번째 있는 아이콘은 선택되지 않은 것만 선택시키는 거예요. 아이쿠 잘못했네요. 언두 하고요. 다시 할게요. 여기 Extract Surface를 이용을 해서 요 면을 띄어내고 하이드 명령 중에 여기 세 번째 있는 Show Selected Object 선택된 것만 보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왜 이러죠? 제가 아마 Extract를 하고 엔터키를 안 쳤나 봐요. 자, 여기 익스플로드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면 엔터키를 먼저 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엔터를 눌러서 개체를 띄어냈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세 번째 있는 Show Selected Object 하게 되면 네 번째 있는 네. 이게 녹화를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좀 긴장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된 거는 남겨놓고 나머지를 숨기는 기능이에요. 자, 프론트 뷰에서 서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원 그리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원점으로부터 0 엔터, 길이는 지금 현재 다이아미터 지름 상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52mm짜리 원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나 엔터키 치시고 센터는 0에서 56mm짜리도 하나 만들고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0 엔터 66mm짜리도 하나 만들고 해서 원 3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원 3개를 이 개체에 투영시킬 거예요. 보시면 꼭 투영을 시킬 때는 프론트 뷰에서 해주셔야 돼요. 투영하는 거는 아까 해보셨던 여기 프로젝트 커브 해서 어떤 거를 셀렉트 커브 3개 다 선택을 하고 선택됐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엔터, 그 다음에 투영시킬 서페이스 꼭 프론트 뷰에서 하셔야 돼요. 선택하시고 엔터 하면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만든 커브는 선택을 하셔서 커브 레이어에 숨겼고요. 이제 아까처럼 그 스플리트를 해서 제일 바깥에 있는 원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플리트 명령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 오브젝트, 잘라낼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됐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엔터, 커팅 오브젝트 바깥쪽에 있는 원 엔터, 그러면 2개로 잘렸을 거고요. 안쪽에 있는 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2개의 커브를 뒤쪽으로 조금 이동을 시킬 건데요. 전체 보기를 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그 56mm짜리 원은 move 명령을 이용을 해서 뒤쪽으로 한 12.5mm 정도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1mm 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move 명령을 이용을 해서 0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뒤쪽으로 12.5 엔터 치시면 요 거리가 나오고요. Shift 키 눌러서 뒤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하시면 12.5mm 이동을 시켰고요.
안쪽에 있는 원도 이동을 시킬게요. 안쪽에 있는 원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면 무브가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0으로부터 길이는 13mm 정도 이동을 할게요. 13 엔터 치시고 쉬프트 키 눌러서 뒤쪽으로 하면 이렇게 뒤쪽으로 0.5mm 간격으로 이렇게 이동된 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 세 개의 서클들을 연결을 해서 그 로프트 명령으로 서페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썼던 서페이스 만드는 기능 중에 로프트 이용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커브 꼭 선택하셔야 돼요. 엣지가 아니라 커브와 이 커브와 이 커브. 이럴 때도 비슷한 위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는 뭐 밑에를 선택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 마우스 엔터, 다시 한번 엔터, 옵션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는 둥구스름물의 한 명령이 그 면이 되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스타일을 스트레이트 섹션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줘라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면을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뚫려 있는 부분은 뭘로 만들어야죠? 플래너 서페이스로 만들 수 있죠. Surface from Planar Curve.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여기도 역시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뒤쪽을 막아냈습니다. 이제 커브들을 좀 정리를 할까요? 커브 다 선택을 하시고 커브 레이어에 클릭을 해서 커브 레이어는 정리를 했고요. 아까 사라지게 했던 것들을 보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여기에 있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쇼 오브젝트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쇼 오브젝트 하면 다 보여줬고요. 요 뒤에 있는 개체들과 앞에 있는 개체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프로퍼티에서 확인해 보시면 앞에 있는 건 오픈되어 있어요. 뚫려 있죠.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서페이스 상태예요.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서페이스 상태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하게 되면 솔리드 개체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시계의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우리 저장을 할게요. 파일, 세이브 에즈, 클럭 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